네, 강프로입니다. 자, 셀트리온이 1월 달 들어서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뭐 신규로 매수를 하려는 그런 분들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쵸? 지금 추가 매수를 하려는 뭐 물타기를 할 수도 있고 그쵸? 뭐 이런 쪽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두 개 다 그쵸?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무엇보다 생각하셔야 되는 건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원리예요. 주가는 그쵸? 어떤 뭐 실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영향, 그쵸? 이런 걸 뭐 호재나 뭐 이슈거리나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가격이 먼저 반영합니다. 자, 제가 거래량을 토대로 그리고 수급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모두 다 잘못된 거예요. 자, 수급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외국인은 지금 지난 한 달 동안 2천억 정도의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그쵸? 계속해서 매수를 해오고 있고 연기금이 대략 한 1,890억 그쵸? 그리고 투신이 1,170억. 자, 이러면 투신은 보통 단기성 움직임에 조금 비중이 높고 연기금은 좀 장기 투자를 하다 보니까 연기금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자, 근데 반은 맞는 거에 맞춰서 내가 내 돈을 넣고 투자를 한다?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급이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은 대부분 틀리다. 자, 제약주 중에서 수급을 토대로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은 HLB는 수급을 토대로 그쵸? 뭔가 변화 요인들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근데 HLB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과는 약간 조금 달라요. 근데 기준을 잡을 때는 하나로 봐야 된다. 그게 금리에 대한 영향권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주가가 실적이나 뭐 이슈나 호재거리보다 먼저 반영한다는 가격 논리에 의해서 그쵸? 주가가 움직이는 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셀트리온은 지금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신고가 종목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급 관련해서 봤을 때 신고가를 만든 주체는 누구예요? 투신 그리고 연기금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투신이 적극적으로 들어올 때 가격의 상승폭이 굉장히 빠르고요. 그에 따라서 연기금이 같이 들어오면 모르겠지만 연기금이 단독으로 들어온다. 보통 신고가를 만들지 못하는 그런 수급의 영향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연기금은 위로 올려서 사는 경우가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수급에 자꾸 치중해서 보다 보면 하락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왜? 하락하는 과정에서 뭐 어떠한 뭐 악재가 나왔을 수도 있고 뭐 실적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락한다는 건 뭔가 나쁜 일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아까 주가가 먼저 반영한다는 이야기를 했죠.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고. 그쵸? 근데 이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건 앞서서 나올 수 있는 호재 또는 하락할 때는 앞서서 나올 수 있는 악재보다 먼저 가격이 먼저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럼 이 움직였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과연 수급일까 아니면 실적일까? 만약에 실적을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 실적을 보는 관점 자체가 하락할 때나 상승할 때나 앞에 예상되는 예상치를 기준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지 확정돼 있는 지금 나오는 실적치를 기준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쵸? 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이야기로 갔는데 제가 명확하게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SK 하이닉스. 자, 보세요. 하이닉스는 23년도, 그쵸? 작년에 어땠습니까? 신고가를 계속해서 달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22년도에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쵸? 상승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금융권이 문제가 생겼죠. 그게 3월 달입니다. 그쵸? 근데 3월 달에 어디가 망했어요?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했습니다. 이제 거의 한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때는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됐나요? 그쵸? 저가를 높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22년도에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던 딱 그 시작점 바로 직전까지 주가가 빠지고 저가를 딛고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금리가 올리고 그쵸? 계속해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어요? 상승을 했다. 자, 장기 차트를 보면 이해가 더 명확하게 되실 수도 있는데 3월 달 언제예요? 21년. 그쵸? 이때는 제로금리였습니다.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금리가 그냥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이닉스의 주가는 제로금리에서 빠진 겁니다. 그쵸? 그러면 앞으로 금리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까지 먼저 반영을 한 겁니까? 거의 2년을 먼저 반영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2년 동안 얼마나 빠졌나요?
50% 정도의 주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쵸? 실제 실적은 그쵸? 어떻게 됐냐면 자 보세요. 하이닉스 실적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상황이라는 겁니다. 연간 실적으로 보면 21년도에 어때요? 12조 4천억. 그쵸? 19년도에 2조 7천억짜리 실적이 2배, 그쵸? 100%, 100%씩. 거의 한 120%씩의 성장률을 계속해서 보여왔다. 그쵸? 연평균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연복리 120%씩 실적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가는 고가를 먼저 만들고 빠진다. 그러면 21년도에 주가 빠지면서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실적이 계속해서 서프라이즈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22년 초에 나왔던 그 실적까지. 근데 실제 적자가 나왔던 이 구간, 22년 하반기부터는 저가를 높여가면서 헤드앤숄더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신고가를 만들고 지금은 적자입니다. 그쵸?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올해 예상치 23년이죠, 이제. 작년 예상치가 적자 8조 3천억입니다. 그쵸? 아직 4분기 실적이 아니라서 이게 확정치는 아니겠지만 얼추 비슷한 실적이 나올 겁니다. 3분기까지는 확정된 실적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주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겁니다. 하락할 때도 그렇고 상승할 때도 그렇고. 자, 그러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어때요? 지금 최악의 상황을 지나온 그 구간에서 뭘 만들었어요? 신고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바닥에서부터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쵸? 여기 보세요. 13만 원부터 거의 한 24만 원 정도니까 한 100% 정도 상승이 나왔잖아요. 자, 시가총액 볼게요. 시가총액 상승률이 20조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그쵸? 어떤 이슈가 붙었죠? 헬스케어와의 합병. 다음은 어디예요?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 그쵸? 서정진 회장이 거의 뭐 천명을 했죠. 그쵸? 하겠다. 그쵸?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유플라이마, 휴미라와 상호 교환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미국 허가 신청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일까요? 우리가 이거를 열심히 공부한다고 한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는 무조건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가격 논리로 인해서 내가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첫 번째 구간이 신고가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셀트리온 보세요. 지금 신고가를 갖다가 하락했죠. 그쵸? 헬스케어 상장이 이날됐습니다. 하락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매수 구간으로 잡아야 되고 관련된 바이오 종목 그쵸? 이슈가 동일하다가 아니라 셀트리온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레고캠 바이오. 그쵸? 신고가죠. 그쵸? 셀트리온 그룹 좀 빼겠습니다. HLB 어때요? 신고가입니다. 종근당 어때요? 신고가예요. 11월 달에 가장 먼저 신고가 같죠? 그 다음 뭐 한올바이오 파마 어때요? 신고가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하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장 낮은 가격대를 찾아라. 그러면 우리가 저가를 잡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미래 가치를 아직 반영하지 않는, 즉 고가에서 떨어질 때는 앞으로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락을 했지만 먼저 반등하는 그 상황에서 즉 신고가를 먼저 간 종목들이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였고 이 종목들은 신고가를 먼저 갔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매력도로 봤을 때는 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이쪽이 기본적으로 주도주를 차지하고 갈 거고 그런 과정에서 가격 부담을 해소하고 있는 즉 이격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신고가를 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게 셀트리온 그리고 뭐 관련된 바이오 종목. 근데 이런 종목들에 뭐가 달라요? 다 다르잖아요. 그쵸? 자, 접해 있는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슈들이 다 달라요. 진짜 모두 다 다릅니다. 근데 항상 동일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특정한 가격대, 그쵸? 그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부터 시장의 주도주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격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자, 제가 오늘 주말이라서 진짜 가격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문제, 그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 셀트리아, 유플라이 이런 거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쵸? 이런 게 실제로 진행돼서 셀트리온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하고 피크를 치잖아요. 애초에 그거는 가격이 다 높아요. 신고가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쭉 나오고 난 이후입니다. 그쵸? 첫 번째 신고가를 공략해야 되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지금이 그쵸? 첫 번째 신고가다. 자, 그러면 셀트리온 말고 다른 신고가 종목도 있겠죠? 그쵸? 첫 번째 셀트리온 가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건데 다른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옆에 보이시는 화면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요. 지금 현재 170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1000분까지만 입장을 받으려고 했는데 입장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제가 2000분까지 그쵸 늘려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까지 계속됩니다. 자, 특징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한다. 그리고 두 번째, 신고가만 진행한다. 셀트리온 신고가죠. 그쵸?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뒤에 내용을 보면 그쵸?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신고가 종목이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쵸? 딱 1월 12일 금요일자 움직임만 한번 보겠습니다. 롯데정보통신 그리고 흥하해운 딱 두 종목이죠. 그쵸? 8시 49분 시장가 매수. 무슨 소리예요? 시가에 때려박아라. 그쵸? 흥하해운 뭐예요? 시장가 매수. 8시 50분. 장 시작 전에 나간단 말이죠. 자,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을 때 이런 수익률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롯데정보통신 하루에 5% 정도의 수익 구간 그리고 장중 고가까지 따지면 19%까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시가 보합이죠. 그렇죠? 자, 이런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랬을 때 하루에 이 정도의 수익 구간이 나온다는 거고 원래 기본적으로는 1월 10일 날 공략을 해야 되는데 제가 1월 10일 날에는 다른 종목을 공략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시세가 유지가 됐고 이 가격대에서 그쵸 시가에서 공략하는 이 기준치에서는 충분한 그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흥하해운 자 내용 보세요. 상한가 마감했죠. 금요일 날. 자, 어떻습니까? 시가에서 그쵸 신고가 돌파 구간이 나왔는데 애초에 그쵸 신고가를 먼저 만들었어요. 전쟁 관련된 모멘텀이 있죠. 근데 전쟁이 뭔가 좀 확전될 수 있다고 밝혀진 건 10월 달입니다. 10월 19일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애초에 신고가를 달성한 건 7월 달. 그쵸? 신고가 시세가 들어온 건 6월 달부터입니다. 여기서는 거래 안 해도 돼요. 어차피 매물 소화 과정을 맞습니다. 그쵸? 이 내용을 셀트리온에 그대로 접목시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셀트리온에 그대로 접목시켜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가격이 왜 먼저 반영하느냐. 모른다. 그쵸? 불특정 다수의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가격은 누군가의 이 불특정 다수에 의한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그냥 믿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진행해야지 신고가를 가고 나서 주가가 쭉 상승하고 난 이후에 내가 이게 맞다 그래서 지금 아무거나 많이 올라간 종목을 산다? 그때는 정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신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매매를 했을 때 시가에 때려박았을 때 어떻게 된다? 하루의 상한가. 그쵸? 이런 수익이 가능하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면 절대로 주식시장에서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쵸? 자, 그래서 내가 막 주식시장에서 내가 막 자꾸 막 흔들리고 막 고가에 자꾸 막 손절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그쵸? 이번 1월 이벤트 때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제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흥하해운 같은 하루에 올라갈 수 있는 최대폭인 상한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고요. 그쵸? 저는 채널 성장이 목적이기 때문에 돈 안 받습니다. 돈 안 받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그쵸? 요 번호로 그쵸? 요 번호로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년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자, 여기 자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다 보니까 그쵸? 이런 롯데정보통신, 흥하해운 같은 종목들을 내가 잡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춰놔야겠죠. 그게 신고가 검색기 그쵸? 여기 나오는 모든 종목은 여기 나오는 검색기로 제가 추적 관찰을 해서 만들어낸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쵸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 계좌에서 수익은 어떤 식으로 뽑아내야 되는지 그 전략에 대한 부분을 수익 모델로 제가 내용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도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그쵸 긴 말 드리지 않을게요. 돈 안 받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와 함께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 그쵸 요 세 가지 내용을 요 번호로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셀트리온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 그쵸? 헬스케어도 이제 합병이 됐죠. 그쵸? 그 다음 타겟은 어딜까요? 제약입니다. 그쵸? 제약이에요. 어떤 식으로 합병할지, 어떤 방식을 취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신고가를 도달했다. 이때는 우리가 가격대를 찾자.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이런 매물 소화 과정이 오는 건 너무 당연하다. 우린 이걸 뭐라 그래요? 눌림목이라고 한다.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건 대형주를 베이스로 움직이는 종목이거나 아니면 대형주이거나 두 개 중에 하나는 된다. 근데 셀트리온은 두 가지 내용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섹터가 같이 움직여야 된다. 즉 테마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 지금 제약주 테마들은 형성이 돼서 같이 움직이고 있죠. 그렇죠. 업종이라고 불러도 되고 섹터라고 불러도 되고 테마라고 불러도 되고 다 동일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2주 안에 내가 가격대를 잡아서 수익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대를 무조건 체크를 해야 되고, 그 가격대에 내가 매수를 해야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식시장에서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요, 제가 셀트리온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놨으니까, 자, 이 내용은요, 제가 분량이 엄청 깁니다. 여기 보시면 20페이지에 걸친 분량을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요걸 가지고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내용이 길어집니다. 거의 한 2시간, 3시간 이런 식으로 분량이 가기 때문에 편집하기도 힘들고 찍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내용 준비를 해온 거니까, 그쵸? 요것도 채널 성장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돈 안 받아요. 돈 안 받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요 번호로 제가 셀트리온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분들이 다 받아가셔서 나만의 수익 모델을 반드시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린 만큼 제가 12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가 있습니다. 그 종목을 어떤 관점에서 공략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이슈, 그리고 그 이슈를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가격대를 어떻게 잡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